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그리고 저우이보 인민망 한국지국장, 그리고 임마누엘 경희대 교수, 호사카 유지, 네, 세종대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그것도 원래는 항상 북한을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왔는데 북한을 가는 관례를 깨고 또 한 나라만 이렇게 네, 방문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 대상이 또 대한민국이 됐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 시진핑 방안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북한과 혈맹도 이런 게 많이 좀 이그러졌다고 보는 건 왜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사실은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정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과의 그 우호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북한과의 거리를 멀게 해야 된다거나 상대방을 의식을 해서 우호 관계를 발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 그 중국의 외교부에서 전한 메시지로는 특정 제3국을 의식을 해서 이렇게 한국 방문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한국 방문은 자연스럽게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인 올해에 자연스럽게 단계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네, 북한에서도 이 메시지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국 언론하고 그러면 세계 언론이 막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온 거지, 이렇게 북한을 꼭 거쳐서 네. 안 거치고 온 거를 그렇게 특별하게 예. 굉장히 그 대한민국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오버해서 해석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신만의 그런 국익과 근본적인 전략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본국의 핵심 이익에서 출발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오해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은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한 제3자를 의식해서 이러한 방문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오사카 유지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석할 내용은 아니다. 원래 약속해서 한 거다. 그런데 언론이나 또 각 외교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분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야, 예, 이거 그런 중국과 대한민국 거죠.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는구나. 예. 바로 우리는 그렇게 어때? 그 일본 쪽에서는 보고 있을 것이고, 네. 아무래도 그 북한을 제외하고, 먼저,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그거만이라도 일본에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네. 이것은 일본 쪽에서 보면 한국하고 중국이 더 강한 유대 관계를 가져가지고 일본을 압박하는 하나의 외교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 아주 강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그런 모든 면에서 이제 한일 관계보다 한중 관계를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중국 쪽의 교리의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무튼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도 아주 집중해서 네.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왜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약간 여러 가지의 민감한 것들을 많이 건드립니까? 독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한국하고 같이 가야만이 중국 대륙이나 또 러시아 쪽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반도가 중국 쪽에 가면 이게 역사적으로 일본으로 볼 때는 대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일단 일본 편에 확실하게 서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그 한국이 너무나 반박을 한다. 일본 쪽의 노선에.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좀 여러 가지 반박이 있다 하더라도 또 미국을 이끌어 와가지고 한미일 건조는 확실하게 지키겠다. 그래도 여러 가지 모순이 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권하고 다르거든요. 아베 정권은 좀 심해요, 아베 정권은. 예. 네, 여러모로.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 독도뿐만이 아니라 네. 또 세계적으로 이거 위안부 문제. 네. 이거는 뭐 고역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십니까? 위안부 문제? 바로 인정. 당연히 하죠. 인정해야죠. 그 그거 인정 안 국제적으로 하면. 그것을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한다라는 것은 일본의 마이너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카 유지 선생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출연했습니다는. 네. 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위안부는 다 인정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잘못된 거고. 예, 그 예. 거역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나 그것도 반대한다는 지금 일본의 행보라는 네. 것은 이것은 좀 한미일 건조를 오히려 깨는 방향이 항상 내포되어 있어. 지금 그 아베 그러니까 정부. 일본이 한미일 공조를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네. 이야기죠. 일본이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중국하고 더 하나가 되어가지고 네. 물론 한미일 건조도 준시하지만 중요하죠. 예, 오히려 일본으로 제외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라기보다 그 한미중. 한미중 네. 그렇게 가겠다. 네. 그게 뭐 한국의 입장 아닙니까? 네. 예. 빠르신데요? 네, 빠릅니다. 예, 좋습니다. 미국의, 임마누엘, 우리, 이름이 기니까, 패스트 라이시니까 그냥 임마누엘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름이 네. 임마누엘이죠? 네. 예, 임마누엘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의 네. 이 파격적인 관례를 깨고 한국을 방문한 지금 한중 관계, 뭔가 좀 굉장히 그래도 우리 한미 관계, 네. 한미 관계만큼은 안 되더라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제 더 근접해지고 있으면 네.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반응이 있죠. 그 워싱턴에서도 특히 오랫동안은 한미 약간 냉전 시대의 그런 사고 방식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좀 위협까지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은 반대로 좀 새로운 사실 우리 사는 세상은 50년 전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죠? 달라졌어요. 네. 여러 가지 그 세계화 문제도 있고, 사이버, 스페이스 그 문제 있고, 그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좀 대국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끼는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많죠. 네. 또, 미국에서는 중국을 적대 국가로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 동반해야 될 이 세계를 같이 네. 이끌어야 G2의 동반 국가로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네, 그거 바로 워싱턴의 그 국내의 심각한 논쟁입니다. 아마 네.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는 사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환 태평양 그 군사 훈련을 위해서는 한미일 그런 삼각형 그런 회의 있었고 그런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네. 보면은 그만 보면은 무슨 약간 중국하고 그 적대적인 관계가 네. 될 수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좀 상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은 그 환 태평양 그런 군사 훈련에서는 중국도 들어갔죠. 네. 참여합니다, 역사상. 그래서 네. 처음으로. 다른 더 높은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포함해서는 새로운 그 세계 질서를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는 미국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네. 한국과 중국의 뭔가 밀착되는 지금의 분위기. 네. 한국과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요. 네. 요즘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요. 네. 중국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듯한 네. 그걸 좀 피부로 느끼거든요. 한국 네. 사람 입장에서도. 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랑한 사람을 조금 빼앗긴 듯한 그런 아까 말한 enviou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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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투, jealous 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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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큰 그 지장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은 분명히 미국의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다시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새롭게 당연히 미국의 앞으로도 큰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지난 60년 동안 하는 것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분명히 중국 이번 방문이 있어서 한국이 바로 그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중국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네. 교류하면서. 네. 미국이 우리나라 이렇게 막 중국하고 밀착됐다고 미워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개인적으로는 전혀 개인적으로는 없고, 네, 네. 당연히 미국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외교관에서. 현실적으로 그 한국의 표현은 안할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외교관을 한번 물어보시면은 오히려는 미국 사람이 질투나 하는 것은 나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미국 그 고위 관료들은 중동이나만 빠져서 한국 생각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질투 좀 가끔 필요해요. 네, 지금 외교관들이 중동 쪽에 워낙 관심이 네. 빠져서 네. 여기 그렇게 막 신경 안 씁니다. 네. 그게 솔직한 대답 같아요. 네, 네. 그죠?